안녕하십니까. 배우면서 벌고 벌면서 배우는 조재팔 경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상가 건물을 입찰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에 낙찰받았다. 월세가 100만 원 나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2억에 낙찰 받으면 200만 원 월세도 받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2억 원짜리 상가를 낙찰 받아서 월세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 연 6% 수익률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토지도 이와 같은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물건 한번 봅시다. 남원 1개 2020 타경 21,972번 대지입니다.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760-6 토지만 나왔습니다. 95평방미터 대지죠. 요 대지 지상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69평방미터짜리. 즉, 요 주택입니다. 요 주택. 요 주택을 깔고 앉은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감정금액은 3,914만원. 현재 최저가는 1,342만 5천원.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거나 말거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성립하더라도 지료는 줘야죠.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완료 시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고 성립한다면 토지에 대한 지료는 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물건의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물론 성립하지 않으면 더 낫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치 않다. 자, 우리가 1,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건물주를 만나서 지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략 한 20만 원을 툭 던져보는 겁니다. 매달 20만 원을 내고 계속 사시라.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라. 그렇다면 1,500만 원 투자해서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이죠.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10%가 넘어가죠. 예를 들어 1,5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연 240만 원의 지료를 받을 수 있다면 수익률이 몇 프로 됩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240만 원 나누기 1,500만 원 아마 연 16%의 수익률입니다. 낙찰을 받고 월 20만 원을 달라 그랬더니 못 주겠다. 너무 비싸다. 그럴 수도 있죠. 20만 원을 주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라. 이러면 응하는 경우도 있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해야 되죠. 소송을 해서 20만 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저쪽 상대방 쪽에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럴 경우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지료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을 뽑고 거기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요즘 지료를 감정을 하게 되면 대체로 토지의 가격의 약 3%, 연 3% 정도 나옵니다. 자, 현재 요게 3,914만 원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4,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4,000만 원에 연 3%는
120만 원입니다. 자, 아까 얘를 1,5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을 했죠. 하고 월 10만 원, 연 120만 원, 1,500만 원 투자해서 연 120만 원이다. 그러면 수익률이 연 8%가 됩니다. 조금 전에 상가에 투자했을 때 연 6%만 나와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지료를 청구하게 되면 법적으로 따져도 연 8%의 수익률은 나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항상 대화를 통해서 합니다. 낙찰을 받고 건물주를 찾아가서 뭐 20만 원이 과하다 그러면 15만 원 그렇게 해도 되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도 연 120만 원, 월 10만 원은 나오죠. 그러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에 금액을 책정하고 그리고 소송은 생략을 해도 된다. 자, 그러니 이 물건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 물건을 2,739만 8천 원일 때 누군가 2,99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한 거죠. 3천만 원 투자해서 지료를 120만 원 받는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연 4% 정도 됩니다. 연 4% 수익률로는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너무 비싸게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낙찰자는 대금을 미납하게 됩니다. 본인도 좀 비싸게 샀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39만 8천 원에서 유찰이 되고 다시 1,917만 9천 원에서 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1,342만 5천 원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리한 금액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이 땅을 매입해 갈 수도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느니 이 땅을 매입하겠다. 그렇게 되면 적당한 수고비를 붙여서 넘겨주시라. 낙찰받은 금액에 주고 그리고 약간의 수고비를 받고 넘겨준다. 엄밀히 따져서 감정금액이 3,900이죠. 낙찰받은 금액에서 요 감정금액 불러도 큰 무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비싸게 받아서 감정금액보다 높게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거시기하죠. 그러나 감정금액보다 월등히 낮은 금액에 낙찰받아서 감정금액 달라고 하는 게 무슨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금액을 주면 짭짤하죠. 그러나 요거보다 저렴하게 주시라. 뭐 수급이 약간 받고 1,500만 원짜리 물건으로 팔자 고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적당히 넘겨주시고 뭐 사정이 딱 하면 그냥 원전에도 넘겨주시고 좀 여유가 있다면 수고비 좀 받으시고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가를 죽으라 하고 낙찰을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요즘 낙찰 추세를 보면요 2억짜리 상가를 낙찰받으면 월세 1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보통 한 5, 6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경쟁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적게 잡아도 연 10% 이상은 나온다. 그러면 땅을 1,500만 원 주고 사서 월세만 받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3,914만짜리를 일단 반값 밑으로 사서 월세를 받고 있으면 이 땅값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아내할 말로 월세를 10만원을 받는다. 1년에 120만원. 10년 받으면 투자 금액을 전액 회수합니다. 그리고 땅은 남아있다. 이게 금액이 적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런 물건을 5개, 10개를 모은다. 그러면 그것도 큰 돈이 됩니다. 참. 그리고 만약 월세를 안 준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판결을 받았음에도 월세를 안 준다. 그러면 건물을 달라 그래야죠. 월세를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그 법정지상권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철거가 가능하겠죠? 어차피 철거가 되느니 건물을 그냥 인수한다. 적당한 금액을 주고 건물을 인수해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아도 됩니다. 그럼 토지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또 뭐 그것도 좀 뭐 협상이에요. 협상 모든 것은 협상입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지료를 안 준다. 그러면 철거가 가능하게 되죠. 철거가 가능하고 철거는 건물주의 비용으로 건물주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거 비용도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 건물주는 건물을 포기하고 토지주에게 넘기게 됩니다. 뭐 그래도 월세를 안 준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재수가 없겠습니까만은 그럴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해야죠. 철거를 하고 토지에 투자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3,914만원짜리를 뭐 저렴하게 낙찰받았다면 무슨 걱정이 있냐 이겁니다. 땅값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도 상가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그런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